다시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 상황도 좀 살펴보고 좀 이번 선거 되돌아보는 시간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갖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죠.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시사야가 10시부터 방송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때면은 그 당선자 윤곽이 좀 나올 텐데 개표 방송도 하시겠네요. 그 시간대. 네. 원래 당초 시사야 시간 2시간이잖아요. 네. 12시까지. 네. 근데 2시간 더 연장해서 4시간 저희가 방송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네, 예. 그러니까 개표 방송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잘하실 것 같고 새벽까지 고생해 주시고. 네. 그러면 지금 1시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지금 투표율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12시까지는 사전 투표율이 합산이 안 된 거소 투표율만 나온 거고. 네, 그렇죠. 오늘 투표율만 나왔다가 오후 1시부터 이제 사전 투표율과 합산을 하니까 네. 투표율이 이제 껑충 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오후 1시 집계를 보니까 방금 전에 나왔는데 39.3%입니다. 서울이 40.6%, 서울이 40.6%, 부산이 35.5%. 부산이 조금 좀 투표율이 떨어지죠. 예, 한 5% 차이 나네요. 서울과 네. 부산이. 근데 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냐 좀 이전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예. 21대 총선이 같은 시간대 오후 1시가 49.7%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로 보면은 한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2018년 지방선거가 43.5%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4%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다. 21대 총선이 1시 투표율이 49.7%라고 하고 지금 전국이 39.3% 한 10% 차이 났는데 예. 당시 총선이 한 60% 후반대 아니었나요? 66%가 넘었죠. 그러니까 그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1대 총선하고 투표율을 비교하시면은 조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네. 그때 총선과. 근데 지금 이제 추이로 보면 2018년 지방선거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사전 투표율이 20% 정도 기록했거든요. 18년 지방선거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 사전 투표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럼 그때 투표율은 얼마 나왔어요? 18년 지방선거는. 그때 60% 조금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추세로 본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투표 전까지만 해도 한 50% 나올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다가 네. 사전 투표율 높고 나서는 한 50% 초반 중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추세는 후반까지도 볼 수 있는 추세이긴 하네요. 후반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양당의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일단 제가 볼 때 한 55% 그 무렵 언저리에서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에서는 40% 룰이 통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앞서 투표율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율에 40% 대략 더하면은 전체 투표율이 나오는 경향이 보여졌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60.2%, 사전선거 투표율이 20.14%, 한 40% 딱 차이 나죠. 지난해 총선 전체 투표율이 66.2%, 사전선거 투표율이 26.69%. 어떻게 이렇게 짝 맞춘 것처럼 40% 정도 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제일 많았을 때가 한 50%도 조금 안 됐어요. 재보궐이니까. 예. 예, 그랬죠. 근데 이번 재보궐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추이하고 그다음에 이전 보궐선거 투표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2018년 지방선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투표 시간이 더 깁니다. 보궐선거가. 그러네. 8시까지. 오후 8시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 2%포인트라도 더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대략 뭐 한 4에서 5%포인트? 뭐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0219번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오후 8시까지니까 이거 중요할 것 같고 또 휴일이 아니고
총선이나 지선은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그 차이도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하고 투표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보통의 선거 경향으로 보면 오후 5시나 4시쯤부터 급격하게 투표율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투표하더라도 1%포인트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금 경향에서 재보궐선거를 감안하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후반대로 가면 갈수록. 예. 그런데 2시간 정도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는 수치까지 합치면은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투표율에 따라서 그 여야의 유불리 그동안 많이 언론에서 분석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55%를 만약에 투표율이 넘어서면 네. 이거 유불리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참 투표율 계산하는 게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투표율에는 한 크게 2가지 법칙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 근데 이 법칙이 이제 이미 깨졌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20, 30대 연령층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거든요. 뭐 비단 예를 들어서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 총선 때 비하면 20대는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하더라도 30대는 6대 3? 그러니까 다른 정당 지지도 있으니까요. 6.5대 뭐 한 2.5?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20대 같은 경우에는 한 5.5대 뭐 한 3.5, 3?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건 20대, 30대 투표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특히 사전선거 투표율은. 네. 근데 30대, 20대 젊은 세대의 성향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탈이념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다. 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30대로 편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10대가 20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성향은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초반까지가 강하고 20, 30대는 탈이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이 야권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니까 기존의 법칙이 하나 깨졌고요. 또 하나 통상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었죠. 네. 예.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처럼 투표율 50% 이하가 나오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당 특히 이제 여당 지자체장에 있는 경우에는 조직세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투표를 하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민주당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야권에서는 조금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마지막까지 투표율을 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55%를 만약에 넘어선다고 하면은 위기감을 느낀 원래 지지층이 다시 투표장으로 나온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정이 없던 선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예. 보궐선거고 또 이제 광역지자체 특히 이제 서울, 부산 모두 여당의 이제 시장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궐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었어요. 이걸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큰 변수죠. 보궐선거 유발 책임. 네. 근데 그게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그런 여론이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좀 희석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의 성추문과 그의 공은 또 따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서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 그걸 더 프레임으로 끌어들인 측면이 있다. 네. 그걸 가장 큰 변수라고 일단은 하나 꼽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단일화? 예. 이 야권 단일화에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아마 야권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하면은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든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제3의 후보였든 간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겼을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매우 힘든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여론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박빙 승부가 완전히 가능한 이런 선거가 됐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LH 투기 의혹. 아, 이게 좀 컸어요. 이게 제일 큰 타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LH 투기 의혹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경우에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어떤 야권 후보 단일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서 있지 않았었나요? 거의 동률이거나 오차범위 내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LH 투기 의혹과 관련돼 있는 문제, 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모습. 그리고 더 큰 거는 이 내로남불 얘기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LH 투기 의혹은 아마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바라보기에 이 꼭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전부터 그래왔다 뭐 이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체험적으로 우리가 갭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많이 봤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이 분노한 측면도 있지만,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박주민 의원 건이라든가 김상조 전 정책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악재가 좀 꽤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종합적으로 여권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이후에 선거 막바지로 오는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 제기, 특히 이제 야당 쪽의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뭐 오세훈 국민의 후보의 경우에는 뭐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된 의혹,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뭐 부산 LCT 관련되는 의혹부터, 그다음에 기장군에 있는 미등기 돼 있는 건물에 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쪽에서는 흑색 선전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물 검증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전 여론조사한 걸 보면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깜깜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는 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제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앞순위에 좀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어찌 보면 선거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1년짜리 보궐시장을 뽑는 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공약을 내세워도 공약이 뭔가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확 꽂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인물 검증 쪽으로 선거판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한계도 좀 있었던 선거였다고 보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올 거고, 이후에는 이제 정계 개편이라든가 향후 전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2095님께서 야호, 오늘은 김성환의 시사회를 4시간 들을 수 있는 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이 좋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개표 방송 김성환의 시사회에서 계속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BS 제1라디오 시사회 진행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15분에 출구조사 나온다고 하고요. 오후 7시부터 KBS에서는 개표 방송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